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D 모델로 하는 수리계산, LID, 이 물 관련 쪽 개수로 분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 토목 쪽에서 주로 많이 다루죠, 물 쪽은. 근데 이제 토목은 이제 유출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환경 쪽이라든지 조경에서는 침투가 주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폭넓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우량 Q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3차원으로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처음부터 이거 보면 좀 딱딱하니까 제가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가 내리게 되겠습니다. 음성 타고 비가 생겼죠. 이 면적당 볼로 환산을 시켜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흘러 들어간 물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하로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수관이고요. 이건 이제 오수관이 되겠고요. 이제 크로스 체크라고 그래서 서로 간섭이 있나를 본 겁니다. 그리고 물은 이 낙차면을 통해서 유속을 죽여가지고 유속이 3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BIM이라는 거는 이제 모델을 다 만들고요. 하늘에서 강우 강도에 맞춰서 비를 흘린 다음에 이제 유출량이 있겠죠. 침투량이 되고 유출계수에 의해서 원리된 물이 집수정을 통해서 관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반대로 침투한 물은 지하수로 유입되는 이런 플로우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안반을 또 집어넣어야겠죠. 그리고 안반에 물이 고이고 지하수 확보되는 방향을 다 시뮬레이션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좀 편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공학적인 걸 다 몰라도 이렇게 매뉴얼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뭐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Q가 내리게 되면 자, 비가 내립니다. 땅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있을 거고 관로로 들어가는 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걸 유출계수라고 하죠. 일본적으로 유출계수 C라고 하죠. 무차원이요. 이건 밖으로 나가는 물이죠. 배수되는 물. 그리고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유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입. 지하 유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투죠. 침투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출계수 C를 통해서 곱해지는 거는 이제 합리식이라고 합니다. 합리식을 통해서 기사점이 많이 주죠. Q 이퀄 CIA라고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Q는 강물로 빠져나가는 Q 유출량이고요. 유출 계수가 될 거고 무차원이고 I는 강호 강도가 될 겁니다. 또 강호 강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A는 에이리어죠. 유역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은 최대한 침투 포장이라든지 침수 시설을 통해서 침투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관로의 하중도 줄이고 지하수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리 계산이고 이제 아까 같이 BIM에서 원하는 수리 계산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치를 해서 간격이 물이 몰리지 않게 하고 안반도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합리식이 되는 거고 기사식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침투량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질력학이 좀 들어갑니다. 이 흙에 따라서 침투 계수가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요것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출 계수는 우리가 얼마를 잡죠? 기준에 저희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로 같은 경우는 80%, 85%, 90% 가까이가 이제 다 유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면은 100%다 유출되고요.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는 0.05에서 0.25, 산지는 0.2에서 0.4, 경사 급한 산지는 0.4에서 0.6인데 공원이 유출 계수가 제일 적죠. 보는 것처럼. 왜냐면은 받아가지고 경사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침투시킨다는 개념으로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0.3 그다음에 이거 평균 0.5 이 정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평점이 0.5를 쓰고 토목에서는 0.65, 0.75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계산이긴 한데 처음에 잡을 때 몇십 퍼센트를 벌써 이 C값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 좀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계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유출계수 정하기가 왜냐면 경사가 완만한 산지하고 공원하고 실제로 별 차이가 없는데 계수 차이는 뭐 이거 벌써 몇 번 4배죠.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계산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안해서 못 쓰고요. 거의 0.4 정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어떤 데 0.65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은
뭐 안반 지역에다가 공원을 만든 경우는 거의 다 유출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가 그런 유출 개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같은 경우에 이제 강우 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우량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없는 무차원 개수고요. 그냥 0.4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고, I는 시간당 강우량이라는데, 일반적으로 시간당 강우량의 개념은 저희가 매일 일기예보를 통해 듣지만 이게 좀 와닿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말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에도 산발적인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비구름은 더욱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충남과 호남 지방에도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250mm입니다. 250mm. 근데 저거는 이제 시간당 강우량이 아니라 그날 밤에 내릴 강우량이기 때문에요. 250mm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1년에 내리는 비가 사람 키만큼은 안 되고 어린이 키 정도의 비가 내립니다. 1.3m고 1300mm라고 하죠. 평균적으로요. 요즘엔 좀 더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mm가 넘어가면 이제 쌀농사를 질 수가 있고 소를 키울 수가 있고요. 600mm 이하 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같은 경우랑 밀농사를 주로 짓죠. 그래서 이제 강우량은 굉장히 세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거고, 하룻밤에 250mm가 내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년에 내리는 양이잖아요. 이게 연이거든요. 연. 2연 대 이거는 데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수의계산에서 어떤 걸 쓰냐면 타임을 씁니다. 시간.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는 3시간 동안 집중해서 내립니다. 비들이. 그렇기 때문에 100mm 정도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죠. 시간당. 그런데 이제 같은 곳에 비가 내려도 하류 쪽으로 물이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이제 강호강도식 뭐 털버트, 셔먼, 뭐 제페니스 여러 가지 쓰는데 130mm 약 14cm 정도의 물이 몰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 많이 올 때 밖에 나가 보면 경계석까지 보도블록까지 물이 잠기잖아요. 거의 13mm가 잠긴다는 감을 가지셔야 되고, 저희가 설계할 때는 물론 이제 골목길 뭐 우수바지 박스관로, 박스칼버트 이런 거에 따라 빈도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3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많이 사죠. 그다음에 지방 2급 하천, 1급 하천은 100년, 뭐 200년 빈도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년에 한 번만큼 내릴 만한 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꼭 뭐 10년 빈도 비하고 100년 빈도 비량을 했을 때 100배, 10배 차이 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익스포넨셜 그래프죠. 자연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한 형태를 나타내는 형태가 되는 거고,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3일 굶으면 몸무게는 줄어들지만 더 빼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거고요. 사람 성장도 어렸을 때 크지만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자연형 형태를, 포물선 형태를 나타내는 걸 익스포넨셜이라고 해가지고 자연형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i는 단위가 약 130ml/h가 됩니다. 그리고 a는 이제 헥타르를 씁니다. 헥타르는 학교 운동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헥타르는 100m 곱하기 100m, 그냥 학교 운동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0m 곱하기 100m 정도면 유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학교 운동장의 축구를 보시게 되면 되게 400바이 400다이가 들어갑니다. 축구가요. 그러니까 일단 감은 1헥타르 정도에는 400mm 정도의 미리 간격이 들어가 있구나, 이 정도 감은 잡으셔야 되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감을 잡으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사 시험 보실 때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차원입니다. 얘는 무차원이고요. 얘는 밀리미리/아워고 얘는 곱해가지고 메타 제곱입니다. 근데 헥타르로 나오니까 또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 차원들만 따로 해석해서 구하게 되면 얘는 0차원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걸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냐면, 자, 요 침투량에 대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 합리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을 관로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관로의 통수능이라고 합니다.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 통수능이 합리식보다 커야 안전하게 물이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관로의 통수능을 쓰는데, 관로의 통수능은 통상 차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미터 퍼 세크를 합니다. 시간당 미터 퍼 세크, 초당 흐르는 양이죠. 이게 유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위가 되면 이제 유량이 되면 루베가 죠. 루베 퍼 세크. 어느 정도의 그 큐빅이 어느 정도 빠르게 이동하느냐, 이게 이제 유량계이기 때문에 요 Q2가 되겠죠. Q 다시 Q 커드가 되겠 거고, 이게 이제 Q가 되는 겁니다. Q CI. 그렇게 된다면 요 단위를 요 단위로 맞춰져 주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사 시험 볼 때 360분의 1의 CIA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외울 필요 없이요.
방금 얘기한 거를 차원으로 바꾼 다음에 미터 세크로 환산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리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관로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의 관을 아래에서 받는 개념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윗간이 흐르고 아래간이 흐르는데 이 Q = CI로 받았던 이 관로가 그 다음 관에 연결해주고 다음에 연결해주고 이렇게 토스가 됩니다. 누적 방식을 쓰게 되죠. 11.3D가 좀 이게 약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관로 통수능을 계산을 한 다음에 통과가 됐을 때 그 밑으로 보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지산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관으로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이쪽 관로가 만나서 일로 갈 때는 이 누적 데이터를 또 밑에다 넣어줘야 되는 형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나중에 수리 계산하는 법들 한번 공식 풀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고요.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복잡하죠.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자동화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기법들을 한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재료로 물이 흘려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연상할 수가 있어요. 프로에서 풀어주는 거죠. 이거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 이렇게 세상이 스마트 기술이 돌아간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나중에 다시 계산해서 그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까 하는데 관심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그냥 다 이걸 완성한 다음에 다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데크 같은 부분, 이제 밴딩 모멘트 걸리는 부분, 축 하중 걸리는 것들, 그다음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처짐이라든지 사용 하중 이런 거 계산해서 이제 변형되는 모습까지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BIM이 최종 꿈꾸는 방향은 모델로 물량 구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게 경관적으로 문제가 되고 실제는 어떻게 하는 디자인적으로 어떤 게 합리적이고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아까 스마트 시설들에다가 또 재밌는 부분을 넣어서 자연 과학을 배우러 가는 기능도 되고요. 놀러 가는 것도 되고 뭐 어덜트마다 흡수하게 되고 이 조경이 좀 폭넓게 과학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이 있을 때 자연 훼손도 최소화시키고요. 수목도 보존하고 식량 기술에 의해서요. 이제 이런 합리적으로 발전되는 모양을 보여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고퀄리티를 통해서 뭐 작업량도 줄어서 야근도 줄이고요. 수익성도 좋아지고 조경이 꼭 그런 여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학기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미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남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